불과 며칠 전까지 93개국 나라에서 1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었죠. 바로 오징어 게임 2인데요. 전편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공개된 이번 시즌2 역시 선을 보이자마자 3주 연속 글로벌 차트 1위에 안착할 정도로 세계적인 돌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공개되자마자 오징어 게임 2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넘사벽 입지를 가볍게 탈환했다는 소식인데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던 오징어 게임 2의 흥행 독주에 제대로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것이죠. 이로써 몇 주간 화제의 중심에 섰던 오징어 게임 2가 1위의 자리를 내어주고 2위 자리로 밀려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또 한국이라는 사실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외국인들은 또 한국이냐, 한국이 넷플릭스 다 먹여 살린다, 한국만 들어가면 다 1등이란 말까지 하고 있는 중인데요. 대체 어떤 작품일지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오징어 게임 2에 끝날 줄 모르는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1위 자리를 탈환한 주인공은 바로 엑소 키티2라는 작품입니다. 해당 작품은 공개 다음 날인 1월 17일 전 세계 OTT 플랫폼 순위 사이트인 플릭스페트롤 집계에서 오징어 게임 2를 누르고 당당히 넷플릭스 TV쇼 부문 정상에 올랐는데요. 이로써 공개 직후 21일간이나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 2는 2위로 하락했고 새로운 시리즈 엑소 키티2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그런데 이 드라마 분명 해외 시청자들을 타깃으로 미국에서 제작된 드라마인데 왜 한국과 관련이 있다는 건지 의아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는 다름 아닌 이 드라마의 배경이 한국 고등학교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온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한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혼혈 여학생인 주인공 키티가 엄마의 나라인 한국에서 국제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지난 시즌 1에서 부푼 기대와 함께 도착한 한국에서 뜻하지 않은 상황을 겪고 복잡한 연애를 경험한 키티는 더 이상 남의 일에 끼어들지도 요란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도 않을 거라 다짐하지만 더 복잡한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게 메인 플롯이죠. 그런데 얼핏 들으면 한국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했다는 것외에는 여느 하이틴 드라마와 별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드라마가 왜 이토록 인기를 끄는 걸까요? 이는 다름 아닌 2018년 공개된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부터 쌓인 팬덤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역시 뉴욕과 서울을 오가는 10대의 로맨스를 그린 이야기로 키티는 당시 주인공인 라라 진의 동생으로 등장했는데요. 그리고 당시 이 드라마의 미국 내 열풍이 대단했죠. 주인공의 이름을 딴 라라 진 신드롬이 일어나며 그녀가 먹고 마시는 모든 한식들이 미국에서 유행하게 되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한국적인 것으로 온통 도배한 시리즈가 예상 밖의 대성공을 거두자 넷플릭스에선 아예 한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제작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작품이 바로 라라 진의 여동생을 새로운 주인공으로 설정한 스핀오프 시리즈 엑소 키티였죠. 게다가 2021년부터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한 한류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흥행하는 상황에서 한국적인 것으로 도배한 엑소 키티2 역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는데요. 실제로 엑소 키티 시즌1을 보면 거의 모든 장면, 모든 상황들이 한국과 관련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극중 영어 대사와 한국어 대사가 섞여 사용되는 등 도통 한국 드라마인지 미국 드라마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죠. 그리고 이 드라마 역시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못지않게 공개 직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스트리밍 순위 사이트 플릭스페트롤 기준 무려 50여 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게다가 드라마 곳곳에 K-팝이 등장하는데 BTS의 노래부터 모모랜드, 블랙핑크, 전소미, 세븐틴 등등 수많은 한국 곡들이 쏟아져 나와 해외 K-팝 팬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실제로 이에 대해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엑소 키티의 K-팝이 계속 나오는 것이 너무 좋다면서 이 드라마에는 엄청난 양의 K-팝 곡들이 등장하며 이는 정말 훌륭하다는 내용의 리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죠. 심지어 단순 K-팝이나 한류 같은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작가가 한국에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재학 중인 국제학교로 나오는 경기도 의왕시의 개원예술대학교 캠퍼스뿐 아니라 강남역,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을 배경으로 다양한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수업 중 부채춤을 배우거나 삼국시대 역사를 공부하는 장면 등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드라마에 녹아 있는데요. 한편 이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부채춤을 자기네 거라 아득바득 우기던 중국에게 한방 제대로 먹이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드라마 속에는 한국의 추석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는 날이라고 설명한 부분에선 너무 익숙해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분명 미국 드라마인데도 한국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이질감 없이 소개해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것이죠. 그도 그럴 게 실제로 이 드라마의 작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한인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작가로서 한국계 소녀들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꾸준히 써왔는데요. 그런 그녀인 만큼 드라마에서 한국의 역사, 부채춤과 같은 전통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전 세계에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들을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했죠. 한편 이번 시즌2엔 전편의 인기에 힘입어 더욱 한국적인 요소들이 녹아들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출연진들이 한국에서 촬영하며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위해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에 체류하며 배우들은 한국 생활을 다채롭게 즐겼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온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한 만큼 극중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국인 배우의 리드하에 외국인 배우들이 한국 곳곳을 탐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촬영이 끝난 후 숙소 근처의 노래방, 볼링장 등에 놀러가거나 치킨을 먹는 등 한국의 문화를 만끽했는데요. 특히 극중 줄리아나 역을 맡은 여배우 레이커는 한국의 밤거리를 거닐었던 경험이 정말 특별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한 곳이라 한밤중에도 거리에서 놀 수 있었는데 소문만 들었지 이런 게 진짜로 가능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한국의 밤거리를 보디가드 없이 돌아다니면서도 전혀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출연진들은 촬영 중 비는 시간을 활용해 서울 곳곳을 누비며 한국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체험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즐겼던 것은 한국식 노래방이었다고 하는데요. 최신 반주기의 K-팝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어 최신곡들도 수록돼 있어 마음껏 부를 수 있고 개별룸에서 친구들과 프라이빗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래가 끝나면 전화번호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음성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으며 뮤직비디오를 SNS로 공유할 수도 있는 점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전 세계에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놀거리와 문화들을 마음껏 만끽하며 한국에서의 밤을 불태운 엑소 키티 속 배우들. 한편 배우들은 노래방도 재미있었지만 밤거리를 거닐며 길거리 음식을 먹는 것도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배우들의 솔직한 후기가 공개되자 많은 드라마를 재미있게 본 팬들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며 관심을 보이는 중이죠. 이렇듯 해외에서 제작돼 해외 시청자들을 타깃으로 방송되는 작품 속에 한국인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한국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등 아예 한국적인 요소들로 도배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한국 문화가 더욱 많은 이들에게 닿으며 한국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상이 신기하면서도 놀랍게 느껴지는데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